안녕하세요. 천고고인 니캉네캉입니다. 혹시 1년 동안 14일은 모든 데이가 다 있다는 건 들으셨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10월 14일 와인데이의 의미와 와인의 종류, 그리고 마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본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붉은색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10월 14일은 연인들이 함께 포도주를 마시는 날이라고 하죠. 바로 와인데이라고 합니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3월 14일 화이트데이에 이어 3대 연인의 날이기도 하죠. 그럼 와인데이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와인데이의 유래는 유럽의 포도 수확기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주로 포도 수확철인 10월과 11월에 지역별로 와인 축제가 많이 열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중 연인들의 날짜인 14일이 와인데이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하네요. 혹자는 와인데이 또한 데이 마케팅으로 업계의 상술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지만 아무래면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꼭 무슨 날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평소 사랑을 주고받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쁜 세상이라서 이런 기념일이라도 잘 챙기며 살라는 뜻에서 좋게 해석하고 싶어진답니다. 깊어가는 가을에 연인과 함께 와인 한 잔을 기울이며 정담을 나누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하겠나요? 앞에서 말한 3대 연인의 날 이외에도 연인을 위한 기념일은 정말 많다고 하죠. 한번 알아볼까요? 1월 14일, 정초다 보니까 다이어리 데이. 이날은 다이어리를 선물하는 날이죠. 2월 14일,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발렌타인데이. 여자가 평소에 좋아했던 남자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죠. 3월 14일은 그 답례로 화이트데이. 남성이 마음에 둔 여성에게 사탕 같은 걸 선물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날이랍니다. 4월은 블랙데이, 짜장면 데이라고도 하죠. 솔로들끼리 짜장면 먹는 날이랍니다. 5월은 장미의 계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로즈데이, 장미를 주는 날. 6월은 키스데이, 연인이 키스하는 날이랍니다. 7월은 실버데이, 은반지를 주면서 미래를 약속하는 날이라네요. 8월은 뮤직데이, 나이트클럽에서 춤추는 날.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나이트클럽 못 가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집에서 음악을 듣는다고 하네요. 9월은 포토데이, 기념사진 찍는 날. 10월은 연인과 와인을 한잔하는 와인데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그리고 11월 14일은 무비데이, 야한 영화를 손만 꼭 잡고 같이 보는 날이랍니다. 12월 14일은 머니데이, 이건 처음 들어보는 날인데요. 이날은 남자가 여자를 위해 돈을 팍팍 쓰는 날이랍니다. 이건 좀 너무 여자들을 위한 날인 듯 싶네요. 정말 데이도 많죠. 앞으로는 좀 챙기면서 살아가야겠네요. 그럼 와인의 종류와 효능, 그 마시는 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워낙 소주나 맥주, 막걸리 등에 밀려서 와인은 사실 관심에서 좀 멀죠. 주류 강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이라고 해도 와인은 비싼 레스토랑에서 파스타, 스테이크 등에 곁들여서 먹는다는 인식이 강하죠. 그러나 와인은 최근 웰빙 식품의 하나로 각광받는데요. 유럽인들은 건강 비결중의 첫 번째로 꼽힌다고 해요. 유럽인들은 자기 전에 가볍게 와인을 한잔 하면서 숙면에도 도움을 주고 실제로 지병에 와인을 조금씩 쓰면 병이 낫기도 한다는 신기한 효능도 있답니다. 10월 14일 와인데이, 와인의 종류와 함께 어울리는 음식도 있다고 하니 그날 저녁 퇴근 후에 사랑하는 사람끼리 맛있는 음식과 함께 와인 한 잔을 곁들여 보세요. 와인 중에는 보통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구별하는데요. 이들의 차이를 알아보면 쌉쌀한 맛이 나는 것이 매력적인 레드 와인인데요. 잘 익은 적색 포도를 이용하여 껍질의 색소가 그대로 우러나게 만든 포도주, 바로 레드 와인이지요.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해주고 항암 효과까지 있다네요. 정말 효능도 엄청나죠. 그리고 레드와인은 일반적으로 고기 종류와 곁들여 마시는데요. 레드와인은 적포도의 껍질과 알맹이, 씨까지 모두 으깬 후에 발효시켜 만든 와인으로서 포도 껍질에 있는 안토시아닌 색소와 떫은 맛을 지닌 타닌 성분으로 완성된답니다. 타닌 함유량은 포도의 품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숙성 기간이나 방법에 따라 맛과 향의 깊이가 달라지게 되죠. 레드와인은 대체로 무거운 맛을 지니고 있어서 특히 기름기가 많고 간이 강한 음식과 잘 어울린답니다. 그래서 스테이크 등과 함께 할 와인을 찾고 계신다면 레드와인을 추천하면 됩니다. 그리고 생선 요리에 곁들여 먹는 것은 화이트 와인이죠. 청포도나 황갈색을 띠는 포도를 사용하여 만든 와인으로 껍질이 아닌 포도 알에서 저벌잔에 만들어 투명한 색을 띠는 것이랍니다. 화이트 와인은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과 같은 세균의 항균력이 높고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는 효과도 있고요. 또 풍부한 칼슘과 마그네슘으로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적이라 하네요. 껍질을 제거하고 만들기 때문에 레드와인보다 떫은 맛이 적고 상큼한 맛이 특징이랍니다. 포도의 신선한 맛을 보존하는 데 중점을 두는 화이트 와인은 제조하는 데 서늘한 기후가 필수라서 보통 20도 이하에서 발효한답니다. 레드와인의 포인트가 숙성이라면 화이트 와인은 신맛의 산도가 포인트라고 하죠. 화이트 와인은 무거운 음식보다는 부드럽고 연한 생선이나 해산물 요리와 잘 어울린다고 했죠. 이는 가볍고 청량한 맛이 해산물 요리 특유의 맛과 향을 해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화이트 와인의 경우 차가운 온도에서 시음해야 맛이 잘 느껴진다고 하니 차갑게 보관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죠. 또 로제 와인이 있는데요. 로제 와인은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을 섞어서 만들기도 하지만 대개는 레드 와인처럼 포도 껍질과 함께 아주 짧은 기간 동안 발효시켜 만든 장밋빛 색깔의 와인인데요. 로제 와인은 숙성 초기에 마시는 것이 가장 상큼하고 오래 묵혀두었다가 마시는 와인이 아니므로 주의해야겠죠. 로제 와인은 레드 와인의 향과 색, 화이트 와인의 맛을 동시에 느낄 수가 있어 굉장히 매력적인 와인이랍니다. 로제 와인의 경우 와인 입문자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을 만큼 대부분의 음식에 모두 잘 어울리는데요. 가벼운 점심 식사의 식전주로도 즐겨 마시고요. 특히 매운 음식과 잘 어울린답니다. 당도에 따라서는 스위트 와인, 드라이 와인, 세미 스위트 와인으로도 나눌 수 있는데요. 스위트 와인은 당분이 남아있도록 발효시켜 단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고요. 드라이 와인은 단맛이 거의 없는 와인이고 세미 스위트 와인은 스위트 와인과 드라이 와인의 중간으로 단맛과 드라이한 맛이 적절히 섞여 있답니다. 또 바디에 따라서는 라이트 바디 와인, 미디엄 바디 와인, 풀 바디 와인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라이트 바디 와인은 가볍고 상큼한 느낌의 와인으로 대부분 화이트 와인이 해당됩니다. 풀 바디 와인은 농도가 진하고 묵직한데요. 알코올 도수가 높고 오래 숙성된 고급 와인일수록 풀 바디 와인일 경우가 많다네요. 미디엄 바디 와인은 라이트 바디 와인과 풀 바디 와인의 중간으로 입안에서 적당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와인이라고 합니다. 10월 14일은 와인데이인데요. 가을밤에 와인 한잔 어떠세요? 와인에는 역시 명품 고기가 필수죠. 세계 4대 진민 이베리코 고기와 와인 한잔 하시면서 더 늙기 전에 가는 세월을 즐겨보세요. 오늘은 10월 14일 와인데이를 맞이하여 와인데이의 의미와 와인의 종류, 효능,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아직까지 구독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신청 지금 바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